오세훈 서울시장의 이 단호한 모습이 좀 지난 주말에 굉장히 좀 이게 화제가 좀 됐었는데 영상 하나 보여주시죠. 누가 이 사안을 정쟁의 한복판으로 데려간 겁니까? 저거 국토부가 선거에 유리하라고 민주당이 흘린 겁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국토부가 알게 된 게 4월 말 94회에 걸쳐서 시험운행이 계속됐습니다. 시험운행이 계속됐다는 뜻은 국토부도 지금 상태에서 시험운행을 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이미 했던 것이죠. 그런데 난데없이 선거기간 한복판에 이것이 MBC에 의해서 보도가 됩니다. MBC가 무려 70여 차례 집중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이거는 MBC가 문제 제기를 하고 민주당이 받아서 증폭시키고 그리고 선거 캠프가 이것을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삼각관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관계죠. 그래서 시장님이 그런 언론관을 공공연하게 공식 발언으로 얘기하는 것도 진짜 TBS와 더불어서 믿기 어려운 발언입니다만 이번에 MBC 행태는 그런 말 들어도 전혀 과하지 않습니다. 네,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넘어갈게요. MBC가 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MBC 네, MBC 보라고 한 말이다. 이 굉장히 좀 강한 어조로 평소에 오세훈 시장의 어떤 이미지와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이색적인 장면이기도 한데. 저게 평소 이미지 아닌가요? 아 그래요? 아니 가까이 계신 분들은 많이 보실 수도 있는데 대중들한테 알려진 건 조금 더 부드럽고 굉장히 스윗한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하실 때가 그렇게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번 건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 MBC와 관련한 이번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의 어떤 철근 누락 공세가 굉장히 좀 정치적 편향적인 부분이 있었다라고 지금 시장님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박유진 의원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 시의원인데요. 네. 서울시에서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국회에 대정부 질문이 있다면 네. 서울시는 시정 질문이 그렇죠. 있거든요. 네. 40분의 시간 동안 이제 마음껏 네. 자유롭게 시장에게 묻고 답하는 걸 끌어낼 수 있는데 한 번을 빠지지 않고 질문하시는 분입니다. 예, 뭐 원고 없이 그냥 막 하세요. 네. 예. 근데 보통 선거가 끝나고 이제 민선 파기가 막을 내리고 나니까 네. 이때는 나머지 정리해야지 이때 시정 질문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굳이 시정 질문을 하신다고 해서 잡아갖고 저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사실 어찌 보면 반드시 평가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를 네. 스스로 제기해 준 거예요. 어. GTX 철근 누락이라고 네. 하는 부분들은 선거 내내 민주당의 정치 캠페인의 가장 중요한 그렇죠. 워딩으로 활용이 됐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순간까지 안전을 키워드로 정원 후보 캠프 선거를 치렀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봤던 영상이 나왔던 4월에 국토부가 이 내용을 알았다. 그러니까 중간에 철근이 누락돼서 만약에 진짜 위험천만하다면 네. 시범 운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GTX 네. 이 노선을 그러니까요. 시범 운항할 수가 없죠. 네. 국토부도 그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시범 운항을 했고 하지만 중간에 현대건설이 철근 누락된 사실들을 먼저 보고를 했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덧대서 이 안전 문제를 보강할 것인가가 남은 거예요. 네. 근데 그걸 MBC가 보도하면서 선거 그 짧은 기간에 70번을 넘게 보도합니다. 네. 언론에 계신 분들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선거 때는 선거방송 심의에 따라서 정말 공정성을 생명처럼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 A 후보에게 한 15초 분량의 화면이 나갔으면 B 후보에게 15초 분량의 화면이 나갈 수 있도록 기계적 균형을 맞춰요. 선거 때 아무리 멋진 캠페인을 하더라도 항상 기계적 균형 때문에 한 방을 노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는 서울시 입장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고 이 내용을 70회가 넘게 계속해서 보도하고 네. MBC의 보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삼각편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 국회 국토위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긴급 상임위를 엽니다. 네. 국토위에서 한바탕 푸닥거리하고 국토위로도 문제가 안 끝나니까 행안위로 끌고 들어와요. 행안위에서 두 번 이 문제를 푸닥거리하고 네. 이러면서 내내 선거 정쟁의 장으로 활용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 이슈만큼은 관건 선거의 핵심으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요. 참 저는 네. 이 문제를 저 찾아봤어요. 네. 어디가 제일 먼저 보도를 했나? 네. MBC였어요.
저는 그걸 딱 보고 어. 아 정원호 캠프가 아직 진짜 아마추어 같구나 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요? 왜냐면 이 선거 국면이나 이런 국면에서 어. 저런 거 많이 해요. 네. 정부가 갖고 있는 자료, 국회에서는 자료 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네. 관련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장은 워낙 핫했기 때문에 네. 미리 자료 수집을 많이 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를 시기를 보고 특정 언론사 어디든 선택을 해서 줘서 그게 보도가 나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민주당 의원들 정호로 캠프에서 할 일이었어요. 근데 본인들 아마 제가 볼 때 MBC 말고 다른 데 컨택을 했을 거예요. 네. 다른 언론 좀 더 중립적으로 보일 수 있는 언론을 컨택을 했는데 제일 안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JTBC나 MBC를 선택하는 건 네. 민주당이 정말 끝에 가서 꼭 필요할 때, 딴 데서 안 통할 때 가서 많이 하거든요. 어. 왜냐면 확실하게 써줄 수 있는 언론. 네. 저는 거기서 MBC를 선택했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왜냐면 근데 MBC가 보도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해 조금 의심을 좀 해요. 아 그래, 아 철근도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왜 이 시점에 이렇게 했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 측에서 또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 제기를 할 소지가 생기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매체에 대한 특성, 보도 행태 이런 것들을 보면 중립적이지 않으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 후보 캠프는 굉장히 급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MBC를 택했다고 봐요. 근데 MBC는 그래도 본인들이 이 시점에서 큰 걸 물었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 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더 편향적으로 끝까지 물고 늘어졌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게 약발이 떨어졌던 거예요. 아. 왜냐?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이미 수차례 한국 철도공단에 보고가 된 바가 있고 네. 그 이후에 수차례 안전점검이 20차례나 자문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현장에 가서 점검을 했고 그 이후에 더 기존 설계보다 더 튼튼하게 보강하게끔 이미 보강 대책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힘을 잃어갔었죠. 그러니까 정원호 캠프가 이 정치 공세도 제대로 못한 아마추어다움이 드러난 그 사건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철근 누락 관련해 가지고 사진 본 적이 있으세요? 그 노출돼 있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누락이 됐다고 하면 보통 뭐 균열이 가 있거나 이런 뭐 사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진 한 장을 내가 못 본 것 같아. 제 기억에는 그래요. 있었나요? 현장을 갔었죠 정원 후보. 그러니까 측에서. 현장을 갔는데 어디가 어떻게 누락이 돼 있다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어서 공개를 해준다든지 뭐가 아니 고민정 의원인가 누군가 민주당 의원이 그랬어요. 너무 막 그 균열이 심하고 그래서 이 처참해서 볼 수가 없었다. 네, 불안불안해서. 그래서 저는 제가 찾아봤어요. 진짜 이 현장 사진에 이렇게 안전이 심각한 우려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막 균열이 가 있고 막 그런가. 근데 현장 사진이 아무도 없어. 어디든. 현장을 가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건데요. 네. 왜 현장 안 가보자니 현장 가봤죠 옛날에 다. 네. 이준석 대표랑 제가 GTX 삼성역 지하 구간에 그때 화성 동탄이랑 같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이 내려갔거든요. 또 그게 이제 현대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일군건설에서 해서 안전 장비라든지 실지 관리가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이어서 네. 야, 정말 관리가 잘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철근 같은 경우가 애당초에 2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 1개를 빼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보강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기법들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넘어갔던 건데 이걸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육성으로 네. 그 흔히 말해 이제 국민들의 불안감을 막 증폭시키면서 네. 선동하듯이 그게 남는 게 결국 뭐가 있는가. 네. 저런 방식으로 당시 정원호 후보가 이 공사를 중단한다 그랬거든요. 맞아요. 공사 중지명령. 중지명 내린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애당초에 안전 문제 깔끔하게 보강하게 되면 여기에 비용은 해당 시공사 현대건설이 더 많은 돈을 내겠죠. 네. 피해는 그들의 몫이 되겠지만 시민 안전에 문제가 없게 하면서 빨리 개통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하루세월로 더 늦춰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시민 편익뿐만 아니라 전체 공공성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건데 그런 거 온데간도 없이 사라지고 그냥 정치 공세를 끌고 갔던 매우 안 좋았던 이 선거 캠페인의 흑역사로 남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실패한 정치 공세예요. 아. 예, 이 부분은 일단 첫 번째는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감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국토부라는 상위 기관이 있잖아요. 네. 그럼 국토부는 이거를 괜찮다고 하는데 왜 서울시한테 갑자기 이거를 떨어뜨리느냐라는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감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말하는 화자도 문제입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님께서 저렇게까지 평소 제가 보기에는 국정감사에서 이제
얼토당토 않은 질문들이 들어와도 굉장히 웃으면서 여유롭게 받아치시던 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좀 격양된 모습이 좀 보이긴 하는데 그럴 만큼 사실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될 방송에서 그 선을 넘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들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한 게 오히려 역효과였어요. 왜냐면은 어느 정도 국민들이 편향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언론에서 이런 거를 계속 내주면은 그래도 생각들을 할 건데 이미 이 방송사는 너무나 많은 그런 부분이 민주당과 가깝다라고 평가들이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계속 얘기한 거나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과연 그거를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받을 것이냐? 아니요. 정치적 공세로 받아들입니다. 그 정치적 공세가 너무나 말이 안 맞는,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뭐 정원호라는 사람은 자기 거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남에 대한 이런 것들을 내놓는데 그것도 얼토당토 않다라는 부분에서 사실 굉장히 공을 들였으나 실패한 정치 공세다 이렇게 보이고요. 70여 차례 보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데가 안 받아주니까 자기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이 불만 당겨놓고 다른 데가 받으면 그만인 건데 안 되니까 계속 자기들이 자가 발전하는 건데 이번 기회에 좀 반성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저는 오세훈 시장님 앞으로 이런 모습을 더 자주 보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서울시 의회가 민주당이 그렇죠. 이제 다수당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부동산 정책이든 앞으로 어떤 모든 정책을 할 때 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제동을 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오 시장님이 이렇게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부각이 되지가 않아요. 이제는 오세훈 시장님 4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시의회와도 지속적으로 대척점에 서고 이재명 정부의 대척점에 서는 모습을 보여야지 본인이 원하는 시정 성과도 낼 수 있고 정치적 입지도 동시에 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드럽게만 할 수는 없다. 이제는 앞으로는. 그래서 그 시의회의 부당함을 알려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니 오시장 시장 5선에서 4년 했는데 뭐 했냐 이런 얘기 100% 나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싸워서 지속적으로 노이즈를 만들어야지 뭐 이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지 뭐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앞으로.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책도 분명히 있으시겠죠. 두석이 참 아쉽습니다. 왜요? 지금 38석이죠 국민의힘이. 예, 두석만 더 있어도 예. 이른바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석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부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제2요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권한은 들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제2요구할 수 하더라도 그렇죠.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이 캠페인을 펼치고 하더라도 이른바 민주당이 숫자 힘으로 밀어붙이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남게 되는 딱 한 가지 힘은 결국 시민의 힘밖에 남아있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생각해 보시면 21년 4.7 보궐선거로 오세훈 시장 혼자 들어옵니다. 그렇죠. 시의회는 100석이 넘기가 민주당이었어요. 맞아요. 뭐 제2요구권 말할 것도 없을 정도로 무너져 있었는데 들어와서 뭐 하나 하려고 할 때마다 전부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때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만나는 시민들께서 했던 굉장히 많은 공통어가 있는데 그게 시장님 힘내세요. 시장님 조금만 기다리세요라는 말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딱 1년 뒤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변화가 됐었죠. 생각보다 시간이 금방금방 흘러가서 서울에서 나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힘을 실어준 거 아닙니까 시민들께서. 부동산 문제 풀어라 제대로 해결해라. 그리고 글로벌 탑3 도시로 가기 위해서 잘했던 애들 영속성으로 할 수 있게 기회를 줬는데 만약에 민주당 시의회가 딱 뭉쳐갖고 야 한강버스 마음에 안 드니까 멈춰. 감사의 정원 저 정원호 후보랑 캠프에서 옮긴다 그랬거든요. 운영 못하게 막 비 쏘고 조명 있는데 뭐 잘라. 부동산 문제 압도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조례로 브레이크 걸어. 만약에 이런 일들이 발생되게 된다면 시민 여러분들께서 야 이거 해도 너무한데 라고 바로 다음 선거에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맞아요. 절대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렇게 무리하고 누군가한테 먼저 싸움을 거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의 권익을 침해하게 되는 이른바 막무가내 정치에 대해서는 강하게 나가겠지만 일이 되게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또 유연함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오세훈 시장님이 이번에 보여주는 저런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요. 그동안은 사실 데이고 로우 위고 하이라고 저들이 이제 안 좋게 나와도
좀 점잖게 매너 있게 이렇게 대하셨지만 지금 민주당의 국회에서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요. 사실 다수에 의한 폭정을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사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소수의 목소리를 인정을 해줄 때, 그럴 때 민주주의가 살아나는 건데 지금은 숫자로만 밀어붙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 주셨듯이 서울시 의회가 숫자로 밀리게 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그냥 우리가 다수결에서 밀리니까 안 돼라고 가서는 안 되고 좀 더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정말 시민들을 향해서 강한 주장을 해나가시면서 가면은 저는 대권 후보 충분히 가실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 시절에 그런 말씀했던 게 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어떤 본인의 이런 공급 정책, 특히나 부동산 공급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2031년도까지 31만 원가요? 그 30만 원가요? 지금 공급을 하기로 돼 있잖아요. 31년까지 31만 호 착공. 그렇죠. 착공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워낙 오랜 그것도 짧게 지금 찾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하고 있는 건데 착공까지. 그걸 이재명 정부가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도와주기만 놔두기만 하면 차라리 이걸 뭐 방해만 안 하면.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게 나중에 이게 안 지켜졌을 때는 분명히 오세훈 시장에 대해 아까 우리 이민찬 대변인 얘기한 대로 성과에 대해서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대선에 나오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 앞으로 4년 동안 상당히 좀 참 진통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보니까.